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위치 관계라고 해가지고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포물선, 원과 직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나올 건 두 원끼리의 위치 관계인 거예요. 자, 역시나 위치 관계의 기본은 두 도형이 만나는 점의 개수로 판단할 겁니다. 많은 여기서는 원끼리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특별하게 고려해 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점의 개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고려해 줘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개념을 하나 새로 우리가 정하고 갑시다. 이 위치 관계를, 원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중심거리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중심거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두 원의 중심, 그러니까 점이 두 개가 있겠죠? 예컨대 요 녀석의 중심을 5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요 녀석의 중심을 O2 이런 식으로 이 둘에다가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랬을 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 요거를 O1과 O2를 이은 선분의 길이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녀석을 그냥 간단하게 소문자 D, 디스턴스의 D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래서 이제 또 우리가 공식으로 식을 주르륵 설명할 건데 항상 위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도형들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때 제가 어떤 공식, 관계가 어떨 땐 이렇다, 이럴 땐 저렇다, 이걸 절대로 외우지 말자 그랬어요. 외우면은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상황을 내가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을 만들 거냐면은, 자, 두 원의 중심 5원, 5투가 있죠? 여기 점선으로 표현해놨는데, 5원, 5투를 어떤 연장하는, 포함하는 어떤 직선을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이래놓고 내가 할 게 뭐냐면은 5원을 고정시킵니다. 5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5투 이 녀석이 왔다 갔다 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내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멀리서부터 시작할게요. 멀리서부터. 요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다가 이거 여기다가 내가 얘를 딱 밀어요. 오늘 톡톡톡톡 치면서 밉니다. 톡톡톡톡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만나던 녀석이 지금 서로 안 만나는 거니까 1번에 해당하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안 만나다가 여기 한번 써놓을까 이런 식으로 1번에 해당하는 케이스고, 이렇게 이제 원이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자, 안 만나다가 한 점에서 톡 하고 만나는, 혹은 접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접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외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접이라는 표현은 바깥 외자 써가지고 바깥에서 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 그럼 접하면 접하는 거지, 외접이라는 건 또 뭐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더 밀 수 있죠? 만나면 깨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이제 쑥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쑥 하고 들어가면, 예컨대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요런 상황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좀 넘버링을 해주고.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경우를 내가 한번 3번 케이스,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죠? 이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더 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 건데, 자, 톡톡톡 더 밀어요. 더 밀어. 이대로 두 점에서 만나고 끝날 것 같은데, 더 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원의 중심이 예컨대 한 이쯤 어딘가 있어가지고, 원이 이제 요런 식으로 원이 생성되는 요런 상황을 내가 또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던 녀석이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 케이스를 내가 4번이라고 할게요. 지금 보면은 2번이랑 4번을 비교해보면은 접점은 일치해요. 그죠? 2번인 케이스랑 4번인 케이스랑 한 점에서 만나고 둘 다 접한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많은 4번 같은 경우는 한 더 큰 녀석, 원의 작은 녀석이 쏙 하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접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쪽에서 접한다 라는 뜻으로 안내자를 써서 내접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접이랑 내접이랑 본질적으로 둘 다 접하는 거지만, 이 접하는 어떤 양상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 라는 거를,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더 밀어버려요. 더 밀어서 원의 중심이 한 요쯤 가 있어. 요쯤 가 있으면 이제 원이 요런 원이 하나가 나오겠죠? 5번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아예 쏙 들어가 버려서 안 만나는 거예요. 완전 내부에 쏙 들어가 버린 케이스죠.
그래서 굳이 이제 위치 관계를 만약 교점의 개수만 카운팅한다고 하면은 교점의 개수가 없다가 하나다가 두 개였다가 다시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고 교점의 개수가 없는 뭐야? 0개였다가 하나가 됐다가 두 개, 다시 하나가 됐다가 교점이 안 생기는 이런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2번과 4번을 구분할 수 있고 5번과 1번이 뭔가 다른 케이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점의 개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조금 부족하다. 거기에 뭔가 부연 설명을 해줄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개념적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내가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서로 외부에 있는 경우는 이 상황이라서 말이 어쩌고 D가 어쩌고 계산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외접하는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두 점일 때는 이러고 막 식을 외운다고 뭐 D 플러스 R이 뭐 어쩌고 R 마이너스 D가 어쩌고 막 그렇게 하시면 어차피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많이 힘들고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상황을. 어떤 가상의 어떤 레일을 내가 직선을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원들이 미끄러움 들타듯이 미끄러지듯이 싹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뭔가 두 점이 만나는 관계가 양상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이름들을 상황들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뭐 내접, 외접, 서로 외부에 있는 경우, 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내부에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은 실제로 이 내용들을 내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수식으로. 자, 이제 수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요 녀석들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하나씩 돌아가 봅시다. 자, 수식으로 설명할게요. 얘는 지우지 말고. 자, 내가 먼저 비교해야 할 대상 두 개가 필요하죠. 비교할 대상 하나는 이 녀석이에요. 중심거리를 비교할 겁니다. 이것과 무엇을 비교할 거냐? 두 원의 반지름이 각각 있을 겁니다. 원의 중심까지 주면 안 되는데,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두 원의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의 반지름을 R1, 이 녀석의 반지름을 R2라고 했을 때 두 녀석의 반지름을 같이 비교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D랑 R1이랑 R2 얘네들을 비교해 주겠다는 거죠. 이거를 인지하고 계세요. 뭐랑 뭐를 비교한다고? 두 원의 반지름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1번 케이스, 서로 외부에 있는 경우. 자, 이 녀석을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얘네들을 한번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전부 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요 직선,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직선상에서 모든 이야기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자, R1을 표현하면 요만큼이 R1일 거예요. 그죠? R1. 그 다음 R2를 표현하면 요만큼이 R2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이제 D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얘네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D랑 R1, R2를 비교하면은 R1이랑 R2를 더한다 한들 이 녀석을 중심거리 D랑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크다? 이런 케이스를 내가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그려보는 겁니다. 2번을 또 그려볼게요. 2번은 중심점을 찍어놨어야 되는구나. 자, 매번 찍어야 되네요. 여기 이제 찍을 필요 없는데, 자, 2번은 원을 새로 하나 그려볼게요. 원이 한 이제 요쯤까지 와 있는 겁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이 이제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2번인 케이스인 건데 2번에 역시 이제 반지름을 파란색으로 표현해보면 요만큼이 정확히 R1이고 요만큼이 R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D 중심거리는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하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D랑 R1과 R2를 더한 것을 비교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외접하는 케이스라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2번에 대한 내용 설명을 했고 3번으로 들어가야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 뭐 원의 중심이 대충 이쯤 있다 치고 원을 또 하나를 싹 그려봅시다. 원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만큼이 R1이고 또 요만큼이 R2가 되는데 지금 요만큼이 중심거리 D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패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D랑 R1 더하기 R2랑 비교할 때 지금 D가 점점 작아지죠? R1 더하기 R2 얘네는 그대로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대로 있는데 D가 바뀌는 그 상황을 상상해보는 거야. D가 더 작아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D가 R1 더하기 R2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니 나는 5가지 케이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3개 만에 내가 다 소진이 됐어. 크거나 작거나 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또 뭘 써야 되지? R1이랑 R2를 더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R1이랑 R2를 더하는 건 말고 내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케이스가 있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이대로 한번 넘어가자고. 이대로 그냥 일단 넘어가. 내접할 때 한번 어떤 관계가 있나 볼까? 자 내접할 때 이제 원이 내접하는 거야. 원의 중심이 이쯤 있다 치고 또 원을 내접하게 좀 찐빵처럼 찌그러졌네. 좋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번에 R1의 경우는 요만큼이 될 거고요. 그죠? R2의 경우는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중심거리 D가 없었으니까 중심거리 D는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R1과 R2와 D 간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뭔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각자 스스로 한 1, 2분 정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잠깐이라도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보셨다고 치고 안 해봤으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자, 한 번이라도 해봤다 치고 설명을 해보면 가만 보시면은 R1이라는 녀석, 이 성분이 R2랑 D 부분의 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R1이 R2랑 D랑 더한 게 되죠, 지금. 그죠?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중심거리 기준으로 서술을 하고 싶어요, 나는. 중심거리는 R1이랑 R2를 했을 때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살짝 꼬아서 중심거리 D에 대해서 서술하면 R1-R2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R1-R2라는 지표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을 때 R1, R2를 비교한다는 게 나는 R1 더하기 R2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R1-R2도 같이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동시에 생각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다시 3번으로 돌아와서 두 점에서 만난 케이스는 내접할 때 R1-R2가 D랑 같으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 당연히 D가 더 커졌을 거 아니야? R1, R2는 그대로인데 D가 더 커졌잖아? 그러니까 R1-R2보다 D가 클 겁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중심거리 D가 이런 관계식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에 있는 경우 그림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눈치를 챘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이해해 봅시다. 자, 안쪽에 있는 경우 원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나가 있고 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1 같은 경우는 R1은 요만큼이죠. R1은 요만큼이고 R2는 요만큼이에요. 이때 중심거리 D는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R1에서 R2를 빼도 요만큼이 남죠, 지금. R1에서 R2를 빼도 요게 오히려 남아요. 그래서 R1-R2랑 D를 계산했을 때 중심거리 D가 R1-R2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범위가 내부에 있는 경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뭐야? 아까도 강조했죠? 다시 한번 이거 앵무새처럼 5번 얘기해도 10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서로 외부에 있는 경우는 D는 R1 더하기 R2보다 크다. 내접하는 경우는 D는 R1 빼기 R2다. 외접하는 경우는 D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이 향상도 안 될 것이고 역량이 늘지 않습니다. 그냥 암기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그림을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암기하는 게 편하다면 이 그림을 외워서 이 그림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 변화를 상상하시라 이거예요. 변화를.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좀만 더 잘했으면 아예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것까지 제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으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하시면 되냐? 중심거리라는 개념, 즉 5원, 5투, 선분은 5원, 5투의 길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R1과 R2를 더한 것과 뺀 것을 비교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 설명을 마무리합시다. 자,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예제로 넘어가면 두 원이 외접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우리 외접이라는 표현을 봤네요. 그죠? 여러분들 아까 거기서 내가 외접할 때 어쩌고 R1 더하기 R2 어쩌고 이거 외우지 말자고 했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상상하세요. 그림을 외접하는 거면은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원의 중심이 있고 중심 사이를 E자로 했죠? 이걸 보고 생각하는 거야. 아, 요만큼이 R1이고 요만큼이 R2고 응? 요만큼이 D니까 아하! 외접한다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 그림을 통해서 R1 더하기 R2 이꼴 D다. 이거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였어? R1과 R2와 D겠죠. 자, R1 뭐 요 녀석을 R1 뭐 요 녀석을 R2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야? R1은 E가 되고요. 그죠? R2를 계산하려니까 어때? 어머나? 이게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죠. 자, 완전제곱식으로 바꿉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x끼리 2ax 그 다음 y끼리 y제곱 더하기 2y 그리고 1은 2항 마이너스 1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 1 더해주고 1 더해주고 a제곱 더해주고 a제곱 더해주고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계산 a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정리가 되네요.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 이전에 이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름은 a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아주 큰일 나요. 우리는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을 써주실 때는 R2는 절대값 a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일단 맞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뭐야? 우리가 중심거리 d를 얘기해야겠죠? 중심거리 d. 중심거리 d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중심거리 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과 그 다음 1, 마이너스 3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거리를 계산을 해주시면 자 얘랑 얘를 해주시면 얘에서 얘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은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에서 앞에 보면 마3 마1 빼기니까 2죠. 2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2로 씁시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외접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쟤네 둘을 더해야 될 겁니다. 자, 2 더하기 절대값 a의 제곱은 제곱을 먼저 하면 안 되죠. 자, 두 개 R1 더하기 R2를 했을 때 이 값이 루트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제곱 계산을 앞서 나갔는데 루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곱을 하겠다는 거죠. 루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시면 a 제곱 더하기 4 절대값 a 더하기 4 이꼴 a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죠? 동류양 계산해 주시고 이거 전개하면 a제곱도 사라지겠네요. 그죠? 전개해 주시면 4 절대값 a 이꼴 2a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죠? 이 식을 이제 풀어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풀도록 합시다.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오네요.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우리 이거 계산 다들 할 줄 아시니까 계산은 빠르게 이제 넘어갈게요. a가 양수일 때는 a는 2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a가 음수일 때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지금 뭐야? 우린 a 값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야? 답이 두 개네? 이런 거 답이 두 개가 나올 때 꼭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 있죠. 답이 실제로 두 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우리가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보면은 자, x축, y축 한번 표현해 보시고 y좌표가 좀 밑에 있구나. 자, 조금 x축을 위로 그립시다.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1, 마이너스 3이면 뭐 요 정도의 이제 원이 반지름 2짜리로 해가지고 뭐 요만한 원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자, 요만한 원이 있고 그 다음 요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 그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뭐 a다. 요런 게 있는 거죠. 원이 어떻게 있는 거냐면 지금 일단은 y축에 접하는 원이가 그죠? y축에 접하는 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만한 원이 뭐 y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요 선을 딱 그려가지고 y축에 접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y축에 접하는 거.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리고 반지름이 A니까 원들이 요런 이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원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쪽에서 A 값이 이제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 이런 이제 뭐 미키마우스 같은 그림이 나왔는데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 사이의 거리와 두 반지름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서술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식으로 개념 설명을 한번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가 외우지 말자고요. 외우지 말고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해서 진짜 설명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